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 거는 그린스 티어렘 에어리어 포뮬러고요. 두 번째 식은 에어리어 센트로이드에 대한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은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첫 번째 식에는 팩터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식은 팩터가 3분의 1이고 세 번째 식은 팩터가 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해주면 두 번째 식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해주면 세 번째 식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규칙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방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새벽 4시 39분입니다. 이 책은 캘큘러스 안토니 작성한 책이고요. 10판입니다. 이 책에서 for student 그래갖고 제가 전에 이 부분을 읽어 드렸었는데요. 이번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A word of encouragement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거든요.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word of encouragement. As you walk your way through this text,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As you walk your way through this text,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동안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some that you don't understand until you have read them several times. 어떤 개념들은 몇 번을 읽은 후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others tha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even after several readings. 그리고 어떤 개념은 even after several readings, 여러 번 읽은 후에도 do not seem to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Don't become discouraged, 낙심하지 마십시오. Some ideas are intrinsically difficult and take time to percolate. 어떤 개념은 intrinsically difficult, 본질적으로 어렵고 take time to percolate. 이 percolate는 천천히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You may well find that a hard idea becomes clear later when you least expect it. A hard idea, 어려운 개념이 when you least expect it, 전혀 예상치 못한 때 나중에 becomes clear,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처음 공부할 때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에 becomes clear,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becomes clear라는 뜻은 명백해지다.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 그런 개념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명백해질 것이다. 다른 말로 모를 때는 지연날이 어렵고 알고 나면 허접해진다.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를 때는 엄청 어렵고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허접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 글을 번역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 드렸겠습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을 꺼냈는데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개념을 빨리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플러 3법칙. 그 케플러 3법칙을 찾아낸 그 케플러입니다. 케플러가 티초 브라헤라는 사람한테서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티초 브라헤라는 사람이 20년 이상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행성의 움직임을 숫자로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그 양이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천체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숫자로 남겨놨으니까 굉장히 방대하겠죠.
케플러가 처음에 그 자료를 넘겨받아 갖고 분석 시작할 때 케플러도 천체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티초 브라헤가 남긴 정보가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티초 브라헤가 굉장히 정밀한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케플러가 보기에는 티초 브라헤가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천체가 타원 궤도를 움직이더라고 합니다. 그 20년 동안 남긴 자료를 케플러가 분석할 때요, 보통 사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케플러는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계산 실력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우스를 들 수 있고요, 오일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계산 능력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는 시간 동안 그런 천재들은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만큼 계산력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천재들 중에요, 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만은 가우스의 제자였는데요, 리만이 미분기하학을 가우스 앞에서 설명할 때요, 가우스가 리만 설명을 듣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리만이 시작한 미분기하학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 가갖고 아인슈타인이 미분기하학을 기반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리만의 미분기하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수학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에 계산을 맡기면 이론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이론에만 집중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면요, 내가 생각한 이론이 정확한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학용 프로그램을 익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스매티크라든가 심파이라든가 메플이라든가 아니면 매트랩이라든가 이런 수학 프로그램을 익혀서 계산은 컴퓨터에 맡겨버리고요, 여러분은 수학적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계산을 컴퓨터에다 맡겨버리면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기가 쓸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쓸 수학 패키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96 그린 티오렘 8 Moments of Inertia, 그린 티오렘 4 Moments of Inertia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하고요, 압축 파일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97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97 area.txt 이 파일을 열고요, area.cpp 두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Ctrl B 하고요, 여기다가 이 PDF북을 끌어다 놓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13판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챕터 6 Applications of Definite Integrals 섹션 6.6 Moments and Centers of Mass, 여기에 Moments and Centers of Mass 이 섹션에 있는 이론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 이론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example 1을 풀어봅니다. 이 문제를 읽어봅니다. example 1 The triangular plate shown in figure 6.48 has a constant density of delta 3 gram per centimeter square. Find the plate's moment
my about the y-axis, the place mass m, the x-coordinate of the place center of mass. center of mass를 줄여서 cm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중학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과학 시간에 밀도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길이분의 질량도 있고 면적분의 질량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density는 면적분의 질량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실력이면 A번 모멘트는 못 구하고요. 이 플레이트의 질량 M은 계산할 수 있고요. 플레이트의 질량 중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실력이면 A번을 제외하고 B번과 C번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붙여놓고요. void solve example 1 중딩.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생은 무게중심을 좌표로 계산하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고딩으로 승격하겠습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고등학교 때 삼각형의 질량 중심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x바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고요. y바는 3분의 y1, y2, y3라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삼각형의 무게중심 배우는데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런 좌표계를 도입하지 않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좌표계를 도입하는 해석 기하학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 좌표계를 도입해서 기하학을 배우는 것은 해석 기하학 Analytic Geometr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오토 x는 0, 1, 1입니다. 그래서 0.0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이 x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오토 y는 0, 0, 2, 0.0, 0.0, 2.0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오토 cm은 array x, y 이렇게 하고요. density가 필요합니다. 오토 density는 3g입니다. 3.0으로 놓고요. 질량 중심 이 개념이 생각이 안 나면요, 질량 중심을 계산하려면 1차 모멘트가 필요하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 중심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차 모멘트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1차 모멘트는 중심축과 질점을 곱해서 모두 더한 겁니다. 이거를 mk, rk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적분식으로는 int, dm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요. my는 first moment with respect to y-axis입니다. mx는요, first moment with respect to x-axis입니다. 이 식에서요, my는요, y축에 대한 1차 모멘트이고요. 즉 y축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냥 길이가 아니고 질점의 중심에서 y축까지 길이입니다. 그래서 x바라고 나타내고요, x바 k로 나타내고요. 이 식에서도 x바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이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식을 다시 가져오고요, 양쪽에다가 나란히 쓰고요, x바 k를 밖으로 뽑아내고 이 전체는 m이 되고요, 이거는 질량입니다. 그리고 x바 k를 x바로 나타내고요, 이 식에서 질량으로 나누면요, 질량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이게 분자로 들어갑니다.
결과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식에서요, mx는 이거를 다시 가져오고요, x축에 대한 first moment입니다. x축에 대한 first moment라는 것은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입니다. 질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는 y바입니다. y바 k입니다. 이거를 인티그럴로 나타내면 y바 dm이 됩니다. 이 식을 양변에 쓰고요, YK를 시그마 앞으로 뽑아내고 K를 지우고 이 시그마 MK는 매스 질량이 되고요, 이 식을 Y바에 대해서 풀어보면 X바 자리에다가 Y바를 넣고요, XK 자리에다가 Y바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매스는 밀도 곱하기 면적 A고요, 이 식에다가 밀도를 대입하고 델타 A, K를 넣으면 만약에 델타가 상수라면, 밀도가 상수라면 분자의 밀도와 분자의 밀도가 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밀도가 상수라면 A분의 시그마 Y 바 K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가 들어가야 합니다. R 바 K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바를 써줘야 합니다. 이 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R 바가요,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mass element MK와 DM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알바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공식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고요, 이거를 외워야 합니다. MY는 Y축에 대한 1차 모멘트, MX는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고, 이 모멘트 식에서 알파 K, 알파, 이 알바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질량 중심 문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위에서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빼먹었고 X 대신에 XCM, Y 대신에 YCM, XCM, YCM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식을 이용하면 질량 중심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 식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델타 A분의 MY, 그리고 이 식은 델타 A분의 MX, 여기에 X바고요, 여기에 MY입니다. 여기에 Y바이고요, 여기에 MX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요, X바는 알고 있고요, 델타 A도 알 수 있고요, MY는 오토, MY는 X바 곱하기 델타 A입니다. 그래서 XCM 곱하기 델타는 density이고요, 면적은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1, 높이는 2, 2분의 1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A를 곱하면 MY가 되고요, MX는 YCM density A가 됩니다. SCD, Cout, MY는 MY, CPG, NDL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MX는 MX, 여기서 MY는 X바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고요, 여기서 MX는 Y바에다가 질량을 곱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아무 컴파일러나 꺼내고요. cd 097 green theorem. 이 파일 이름은요 area.cpp이고 clang sed c++20 area.cpp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mx, mi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 cm을 출력을 안 했네요. sed, cout, cm은 cm, cpg, endel 이렇게 놓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질량 중심이 0.006 0.006 mi, mx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책과 비교해보면요 mi 2, x바 3분의 2는 0.0006 맞습니다. 그래서 코딩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동영상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8일이고요. 오후 4시 29분입니다. 제가 어제 앞부분 동영상 촬영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갖고 그 일을 처리하고 오늘 동영상을 계속 촬영합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앞부분 녹화해 놓은 걸 봤는데요. 이 M은 First Moment of Mass 이렇게 부릅니다. 이 M은 First Moment of Mass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외우셔야 하고요. 이 식을 외우면 모든 질량 중심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라는 분이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리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물리 공부할 때 외울 게 없어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를 하면 다 되는데 그걸 왜 외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요 외우는 겁니다. 이해 과정을 외우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어제도 물리, 오늘 또 물리, 내일 또 물리, 1년 뒤에도 물리, 10년 뒤에도 물리, 30년 뒤에도 물리학을 공부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안 외워도 됩니다. 맨날 한 가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해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한 게 계속 반복돼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쓰잖아요. 계속 물리를 한다면 물리학에 사용되는 식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교수님은 아마 물리밖에 모를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문제풀이 범위가 좁아집니다. 보는 눈의 범위가 좁아진다고요.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면 확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연수를 배우면 그 자연수를 확장해서 정수를 배울 수 있고요. 정수를 배우면 그걸 확장을 해서 유리수를 배울 수 있고요. 유리수를 배우면 그걸 확장해서 무리수를 배울 수 있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배울 수 있고요. 실수를 배우면 복소수로 확장할 수도 있고 벡터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와 복소수를 합쳐서 복소수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복소수와 행렬을 합쳐서 복소수 행렬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변수 적분을 배우면 2변수 적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2변수 적분을 배우면 3변수 다변수 적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확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요 확장성 및 또는 대칭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 확장성 및 또는 대칭성을 배울 수 있고요.
물리학에서 이 대칭성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운동을 원운동에 그대로 대칭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첫 번째 반복성, 두 번째 회귀성, 세 번째 주기성, 네 번째 대칭성, 다섯 번째 확장성, 여섯 번째 감속성, 일곱 번째 특이성, 이런 거를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7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올바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모두 동시에 배우면요,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려면요, 어느 정도는 외워 주셔야 합니다. 외워야 직관이 생깁니다. 제가 전에 한 동영상에서 이런 걸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속도, 거리차, 속도, 속력차, 제가 전에 한 동영상에서 이런 식을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을 하나 외움으로써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요, A 다트 ds는 v 다트 d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직선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런 식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속력분의 가속도는, 이거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거리차 ds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맞죠? 그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고요, 가속도는 속력을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이거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 t를 소거하면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말로 풀어 쓴 게 이겁니다. 가속도, 거리차, 속도, 속력차. 이 식은 직선운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돼요. 원운동에서는요, 이 속력이, 이걸 속도로 하지 않고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속력이 각속도입니다. 이 오메가는 각속도이고요, 이거는 각가속도입니다. 이 식은 다시요, d 세타 오버 dt고요, a는 angular acceleration이라고 부르고요, 각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각가속도는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오고요, 거리 대신에 세타를 대입하고요, 이 속력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이거는 원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이거를 외우면요, s를 떼고요, 이 식은 공짜로 얻습니다. 이런 게 직선운동에서 원운동에 대칭시킨 겁니다. 매핑시킨 겁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확장성 및 또는 대칭성을 배울 수 있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면 확장성을 배울 수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반복성, 회귀성, 주기성, 대칭성, 확장성, 감속성, 특이성,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는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수학의 근본 원리를 터득하려면 계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에서 해방되면요, 이런 패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수학의 근본 원리를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수학 한 과목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토목이나 건축학 같은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걸요, 좀 유식한 말로 Multidisciplinary Approach라고 부릅니다. 제가 원래 이번 동영상에서 질량 중심, 다른 말로 1차 모멘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Evaluate perimeter of an ellipse.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여기서 타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합니다. 이 타원의 둘레 길이는요, 선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대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토 A는 CNM SQRT 1.0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B는 SQRT 1.0입니다. 오토 일립스는 타원이고요. BCTR 3D 일립스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A를 제공하고요, B를 제공합니다. 일립스는 타원을 벡터로 표기한 겁니다. 오토 perimeter는요, 둘레 길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크 랭스입니다. 일립스에서 라인 인티그럴을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타원 선의 밀도를 1.0으로 넣으면 이거는 타원의 둘레를 계산합니다. 라인 인티그럴이기 때문에 타원의 밀도가 1이면 타원의 둘레를 계산합니다. 타원이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 2파이만큼 돌아야 합니다. STD, CR, A는 A, B는 B 줄바꿈 하고요. perimeter, exact, 이거는 정확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perimeter, CPG, NDL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approx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사값이라는 뜻입니다. 근사값은 대충 이렇게 계산합니다. 파이 곱하기 A 더하기 B요. 이거는 대충 계산한 근사값입니다. 이 함수를요,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클랭이고요. SED C++20 area.cpp ltbb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타원의 장축 1이고요. 타원의 한 단축이 1입니다. 그러니까 타원의 장축 단축이 각각 1이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1은 1입니다. 1일 때는 원의 둘레가 2πr입니다. 이거 2πr 맞고요. 1일 때는 둘레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약에 타원의 한 장축이 2라고 하면요, 루트를 넣었으니까 2가 타원의 한 장축입니다.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요, CLSC 위의 값은 정확한 값이고요, 밑에 값은 대충 계산한 근사값입니다. 제가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타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했는데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타원의 길이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주신다면요, 챗GPT에다가 What is the
formula for the perimeter of an ellipse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저리 나왔는데요. 여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formula for the perimeter of an ellipse 타원의 둘레 길이는 not as straightforward as that of a circle 원의 둘레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approximation formula for the perimeter of an ellipse can be calculated using elliptical integral 타원 둘레 길이의 근사 공식은 elliptical integral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타원의 둘레 길이의 근사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거를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이런 거는요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산 못합니다. 이런 근사값이 아니라 수치 해석적으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 거는 그린스 티어렘 에어리어 포뮬러고요. 두 번째 식은 에어리어 센트로이드에 대한 식이고요. 세 번째 식은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첫 번째 식에는 팩터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식은 팩터가 3분의 1이고 세 번째 식은 팩터가 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해주면 두 번째 식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x를 곱해주면 세 번째 식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규칙이 보입니다.